이병철 회장이 삼성을 창업하기 정확히 석 달 전, 그는 어떤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그 신호는 너무나 미묘해서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신호를 읽었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평생 동안 이런 신호들을 읽는 능력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큰 변화가 오기 전에 항상 특정한 패턴이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가 찾아오기 전에도, 기회가 나타나기 전에도, 인생이 바뀌기 전에도 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신호들은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이 순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여러분에게 무엇을 봐야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병철은 이 신호들을 우주의 속삭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은 신호를 보낸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읽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3가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신호들을 정확하게 읽는 방법. 둘째, 그 신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는 방법. 셋째, 그 신호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병철이 평생 비밀로 지켰던 이 지혜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이 신호들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을 보는 여러분의 눈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42년 봄, 대구의 한 작은 사무실에서 이병철은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한반도를 덮고 있었고,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이 상황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데 내 마음속에는 고요함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병철이 느낀 것은 단순한 직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동안 개발한 감각이었습니다. 변화의 신호를 읽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이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그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세상은 항상 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생각 소리에 귀가 막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느껴지는 이상한 느낌.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드는 직감.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의 떨림. 이것들은 모두 신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합니다. 그냥 기분일 뿐이야.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야.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해. 이런 말들로 자신의 직감을 억누릅니다. 이병철은 정반대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감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직감을 체계화했습니다. 그는 어떤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패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과학자가 자연 현상을 연구하듯이 그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신호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노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신호의 기록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그날 일어난 일들 중에서 의미 있는 신호들을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무엇이 신호이고 무엇이 그냥 일상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발견했습니다. 큰 기회가 오기 전에는 항상 특정한 신호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마치 폭풍 전에 고요함이 있듯이 변화 전에는 항상 조짐이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 그는 이런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중요한 사업 기회가 오기 며칠 전, 그는 항상 이상하게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반대로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항상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자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것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신호를 읽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읽을 수 없을까요? 이병철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훈련의 차이다. 신호를 읽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개발되는 것입니다. 마치 음악을 듣는 귀를 훈련시키듯이 신호를 읽는 감각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이병철은 이 훈련을 위해 매일 한 가지 연습을 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5분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찰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는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어떤 에너지가 느껴지는가? 이 간단한 연습이 그의 감각을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신호를 읽는 것은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신호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그 신호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세 단계를 모두 완성했을 때 이병철은 마치 미래를 보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그는 미리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위험을 그는 미리 느꼈습니다. 이병철이 발견한 신호들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범주는 내면의 신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범주는 외부의 신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주변 환경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세 번째 범주는 우연의 신호입니다. 이것은 겉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의미가 있는 사건들입니다. 지금부터 각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면의 신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병철은 자신의 몸이 가장 정직한 나침반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몸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자신의 몸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어떤 선택지를 생각할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에너지가 느껴진다면 그것은 올바른 방향이라는 신호였습니다. 반대로 어떤 선택지를 생각할 때 몸이 무겁고 답답하다면 그것은 피해야 할 방향이라는 신호였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대 초 이병철은 중요한 결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섬유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전자 사업으로 전환할 것인가. 주변 모든 사람들은 섬유를 계속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논리적으로도 그것이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자신의 몸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섬유를 생각하면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면 전자를 생각하면 설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의 신호를 따랐고 역사는 그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내면의 신호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는 에너지의 변화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장소에 갈 때 여러분의 에너지가 올라가나요? 아니면 내려가나요?
이병철은 이것을 에너지 테스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날 때마다 이 테스트를 했습니다. 만남 후에 에너지가 올라간다면 그 사람과 함께 일할 가치가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에너지가 내려간다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 보여도 그 관계는 피해야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둘째는 반복되는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병철은 이것을 마음의 노크라고 불렀습니다. 우주가 여러분의 주의를 끌려고 노크하는 것입니다. 그는 삼성을 만들기 몇 달 전부터 계속 한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더 큰 것을 만들어야 한다. 이 생각이 매일 밤 그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은 계속되었고 그는 결국 그 신호를 따랐습니다. 셋째는 꿈과 직관입니다. 이병철은 자신의 꿈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꿈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패턴을 찾았습니다. 그는 발견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는 항상 특정한 종류의 꿈을 꾸었다는 것을. 예를 들어 새로운 기회가 올 때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위험이 다가올 때는 물에 빠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 외부의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병철은 주변 환경의 변화를 읽는 달인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변화들이 큰 변화의 전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진이 오기 전에 동물들이 먼저 느낀다. 경제의 변화도 마찬가지다. 큰 변화가 오기 전에 항상 작은 신호들이 나타난다. 그는 어떤 신호들을 봤을까요? 첫째, 사람들의 대화 내용입니다. 이병철은 길을 걸을 때나 식당에서 식사할 때 항상 주변 사람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가? 어떤 주제가 자주 나오는가?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가? 그는 이것을 거리의 온도계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의 대화가 사회의 온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둘째, 작은 사업들의 변화입니다. 이병철은 대기업보다 작은 가게들을 더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가게들이 변화에 가장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품이 잘 팔리는가? 어떤 서비스가 인기를 끄는가?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쓰는가? 이런 정보들이 미래의 큰 트렌드를 예측하게 해주었습니다. 셋째, 자연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가장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이병철은 자연이 인간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계절의 변화, 날씨의 패턴, 심지어 새들의 행동까지 관찰했습니다. 이것이 미신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에게는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연의 리듬과 사업의 리듬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범주, 우연의 신호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신비로운 신호입니다. 이병철은 이것을 우주의 메시지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병철의 연결의 철학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관계없어 보이는 사건들도 실제로는 깊은 수준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연의 신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읽을 수 있는지, 이것은 조금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의 유명한 심리학 교수는 이병철의 신호 읽기 능력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병철 회장이 했던 것은 현대 심리학에서 직관적 의사결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무의식은 의식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합니다. 의식은 초당 약 40비트의 정보를 처리하지만 무의식은 초당 약 1100만 비트를 처리합니다. 이 교수는 계속 설명합니다. 이병철 회장이 신호라고 부른 것은 실제로는 무의식이 처리한 정보가 의식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보를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이것을 존중하고 활용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삼성의 초기 임원이었던 한 인물의 증언도 흥미롭습니다. 회장님은 회의 중에 갑자기 조용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데 회장님만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실수를 해서 화가 나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은 그 순간에 신호를 듣고 계셨다는 것을. 이 임원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줍니다. 한 번은 우리가 새로운 공장 부지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A 지역을 가리켰습니다. 가격도 좋고, 위치도 좋고, 조건도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B 지역으로 가야 한다. 우리는 모두 놀랐습니다. B 지역은 모든 면에서 불리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내가 느끼는 게 있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결정이 옳았습니다. 몇 년 후 A 지역에 큰 문제가 생겼고 B 지역은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행동경제학자들도 이병철의 방법론에 주목합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전문가들의 직관은 특정 조건에서 매우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째, 충분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패턴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이병철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했습니다. 한 뇌과학자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인간의 뇌에는 예측 기계라고 불리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스템을 무의식적으로만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이것을 의식적으로 훈련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측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항상 기록했고 그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예측 정확도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병철의 개인 비서였던 사람의 증언도 있습니다. 회장님은 매일 저녁 30분 동안 그날의 신호들을 검토하셨습니다. 작은 노트에 적어두셨던 것들을 다시 보시면서 어떤 것이 중요한 신호였고 어떤 것이 그냥 잡음이었는지 평가하셨습니다. 이것을 수십 년 동안 계속하셨습니다. 그 노트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방 하나를 가득 채웠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이것입니다. 이병철이 기록한 신호들을 분석한 결과 특정한 신호들은 특정한 결과를 거의 확실하게 예측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깊은 평온함을 느낀 날에 90% 이상에서 중요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반대로 그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느낀 날에 80% 이상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우연의 신호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이병철은 이것을 가장 신비롭고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 모두 의미 있는 우연 후에 왔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의미 있는 우연이란 무엇일까요? 이병철은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의 개념을 알고 있었습니다. 융은 이것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과관계는 없지만 의미로 연결된 사건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달리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런 우연들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50년대 중반, 이병철은 중요한 사업 결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고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길을 걷다가 한 오래된 은행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나무는 폭풍에 맞아 절반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부러진 부분에서 새로운 가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병철은 그 순간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찾던 답이라는 것을. 부러진 것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즉시 사무실로 돌아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존 사업의 일부를 정리하고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투자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결정이 삼성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수백만 그루의 나무 중에서 왜 하필 그 나무를 봤을까요? 왜 하필 그 순간에 그 나무가 그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을까요? 이병철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주는 항상 우리에게 말을 건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만 그 말을 들을 수 있다. 의미 있는 우연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강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어떤 우연을 경험했을 때, 만약 그것이 여러분을 깊이 움직인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우연입니다. 둘째,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셋째, 그것은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나중에 돌아보면 명확해집니다. 이병철은 자신의 인생에서 7번의 큰 의미 있는 우연을 경험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7번 모두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여라. 특히 반복되는 우연에 주의하라. 만약 같은 주제가 다른 형태로 계속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주가 여러분의 주의를 끌려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계속 같은 숫자를 본다면? 여러분이 며칠 동안 계속 같은 주제에 대한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다면? 여러분이 전혀 다른 곳에서 같은 책 제목을 반복해서 본다면? 이것들은 모두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이야.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이병철은 이런 우연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그것들이 그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은 질문이 있습니다. 우연은 정말 존재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우연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이병철은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나는 알고 있다.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은 의미가 있고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연결을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연결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의미 있는 우연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이병철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의 주의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다음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병철의 주의의 기술은 그의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보는 사람에게만 보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병철은 세 가지 단계를 개발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고요함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영상 초반에 우리는 1942년 봄, 이병철이 창문 밖을 바라보며 이상한 평온함을 느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평온함이 바로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이병철은 매일 아침 10분 동안 완전히 고요히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존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마음을 비웠습니다. 모든 걱정, 모든 계획, 모든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잡념으로 가득 차 있으면 신호를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라디오에 잡음이 많으면 방송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마음에 잡음이 많으면 우주의 신호를 들을 수 없습니다. 이병철은 이 고요한 시간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맑게 했고, 그래서 미묘한 신호들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관찰입니다. 고요함 후에 이병철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동 조종 모드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식적으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깨어있는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든 채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달랐습니다. 그는 작은 것들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의 표정, 목소리의 톤, 분위기의 변화. 그는 이런 작은 것들이 큰 것들을 예측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의 표정이 어제와 다르다면 그것은 무언가 변화가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거래처 사람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면 그것은 문제나 기회의 신호였습니다. 이병철은 이런 미묘한 변화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연결입니다. 이것이 가장 고차원적인 단계입니다. 이병철은 자신이 관찰한 것들 사이의 연결을 찾았습니다. 겉보기에는 관계없어 보이는 사건들 사이에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작은 가게의 매출 변화와 거시경제의 움직임 사이의 연결을 봤습니다. 사람들의 대화 주제와 다가올 사회 변화 사이의 연결을 봤습니다. 자연의 변화와 인간 사회의 변화 사이의 연결을 봤습니다. 이 세 단계를 실천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병철은 마치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항상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회를 발견하기 전에 그는 이미 움직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위험을 깨닫기 전에 그는 이미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심리적 효과는 무엇일까요? 첫째, 이병철은 항상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호를 읽을 수 있었고, 그 신호들이 그를 안내했습니다. 둘째, 그는 불안이 적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신호를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불안이 적었습니다. 셋째, 그는 삶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이유가 있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기억하시나요? 이병철이 삼성을 창업하기 석 달 전에 발견한 신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깊은 확신이었습니다. 이유 없이, 논리적 근거 없이 그는 지금이 바로 움직여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내면의 신호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런 신호를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무언가를 느끼고 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기분일 뿐이야. 너무 이상한 생각이야. 논리적이지 않아. 하지만 이병철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논리를 넘어선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느낌이 생각보다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주가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말년에 작성한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의 제목은 8번째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면의 신호, 외부의 신호, 우연의 신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8번째 신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신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썼습니다. 그 신호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문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추측합니다. 8번째 신호는 죽음의 신호일 수 있다고. 이병철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았다고 합니다. 그가 죽기 몇 주 전,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큰 여행을 떠날 것다. 사람들은 그가 해외 출장을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가 받은 신호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연구자들은 다르게 추측합니다. 8번째 신호는 초월의 신호일 수 있다고. 이병철은 말년에 깊은 영적 경험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더 큰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8번째 신호는 이 깨달음에 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병철의 가르침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의미가 있고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단지 그 신호들을 읽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 노트를 만드세요. 작은 노트 하나면 충분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5분만 시간을 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느꼈던 특별한 느낌, 이상한 우연, 의미 있는 순간들을 적으세요. 처음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느껴지는 대로 적으세요. 일주일이 지나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아침 고요 시간을 만드세요. 매일 아침 10분만 투자하세요. 휴대폰을 보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으세요. 여러분의 호흡을 관찰하세요. 여러분의 몸의 느낌을 관찰하세요. 떠오르는 생각들을 관찰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냥 관찰만 하세요. 이 간단한 연습이 여러분의 감각을 날카롭게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루에 한 번 의식적인 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든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완전히 그 순간에 존재하세요. 만약 걷고 있다면 걷는 것을 느끼세요. 발이 땅에 닿는 느낌, 공기의 온도, 주변의 소리. 만약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다면 완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그들의 표정, 목소리, 에너지.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의식적인 순간을 가지면 여러분은 점점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우연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만약 어떤 우연이 여러분을 움직인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특히 반복되는 우연에 주의하세요. 같은 주제, 같은 숫자,
같은 상징이 계속 나타난다면 그것은 분명 신호입니다. 5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신호를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신호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신호는 종종 여러분을 불편한 곳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신호는 여러분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요구합니다. 용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병철의 삶이 보여주듯이 신호를 따라갈 때 마법이 일어납니다. 이병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뉜다. 신호를 읽는 사람과 읽지 못하는 사람. 신호를 읽는 사람은 흐름을 타고 간다. 읽지 못하는 사람은 흐름과 싸운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은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신호를 받았나요? 어쩌면 이 영상을 보게 된 것 자체가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주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깨어날 시간이다. 이제 신호를 읽기 시작할 시간이다. 이제 여러분의 진정한 삶을 살 시간이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최근에 경험한 의미 있는 우연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받았지만 무시했던 신호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을 켜두시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병철 회장의 또 다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불을 끌어당기는 아침 의식입니다. 이병철이 매일 아침 반복했던 정확한 루틴을 공개할 것입니다. 이 루틴은 그의 하루를 설계했고 그의 인생을 설계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여러분이 신호를 읽는 능력을 더 깊이 개발하고 싶다면 저희가 준비한 특별한 가이드를 확인해 보세요. 영상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이병철의 신호 읽기 시스템을 단계별로 설명한 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병철의 말을 남기며 마치겠습니다. 우연은 준비된 마음을 만났을 때 기회가 된다.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세요. 신호들이 이미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여러분의 행복을, 여러분의 깨어남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